최상위 반에서는 어제 최상위 반 친구들한테는 아무튼 그래서 영상으로 보라고 얘기를 좀 해줬고, 자, 맨 먼저 한번 볼게요. 41쪽에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반도체보다는 훨씬 이제 조금 이제 무난한 이제 지문이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일단은 혈중의 포도당 밑에 혈중의 포도당인 혈당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는 대사 질환 당뇨병, 여기 이제 4개 정도를 동그라미를 한번 해봤어요. 너희들도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면 좋겠죠, 그쵸? 밑줄이 돼도 괜찮고 그냥 이제 표시만 해도 괜찮고 동그라미를 해도 더 좋고, 혈중 포도당, 그치? 이 포도당을 혈당이라고 하고, 그치? 자, 일단은 너희들도 알고 있는 대로 생물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뭐, 맞지? 포도당은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했을 때 이제 분해되고 나오기도 하고, 뭐 간에 축적돼 있던 게 나오기도 하고,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 포도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포도당은 당연히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자, 오른쪽에 써 있네요. 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 자, 유지는 지속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유지도 이렇게 밑줄을 한번 거보고, 그다음에 지속 이렇게 속독하면서 유지되는 거니까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얘기겠구나. 그런 대사 질환 당뇨병이 나왔고, 심혈관 계통, 눈 혹은 말초신경에서 등에서 합병증을 잘 유발한다. 말초신경, 말초조직 얘기는 또 밑에 나오니까 얘기를 또 밑에 5번째 줄에서 할게요. 자, 합병증을 유발하니까 당뇨병이 나쁘다라는 건 알겠어. 자, 특히 강조를 하네요. 그 중에서 제2형, 우리가 여기 지금 안 나왔지만 제1형, 2형이 있어요. 형태가 좀 다른. 자, 2형 당뇨병은 이른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합성되는 호르몬 인슐린. 인슐린에 대한 정보도 나왔어요. 여기도 빨간색 칠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인슐린도 표시를 한 번만 해보고요. 그러니까 췌장에서 정상적으로 합성이 되는 호르몬을 인슐린을 하는데, 이 인슐린이 오른쪽에 공복 시에나 음식을 섭취를 안 했고, 따라서 이제 혈중의 포도당이 별로 이렇게 없어야 되는 상태죠, 원래. 음식물 또 반대로 섭취를 했을 때 비교적 적정량이 인슐린의 분비가 되더라도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이른바 인슐린 저항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기인한다 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병의 원인이죠, 뭐, 그쵸? 제2형 당뇨병은 이른바 이 인슐린이 정상 분비가 된다 하더라도 밑에 보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른바 그걸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한번 표시를 해보고요. 자,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쵸? 그러니까 뭐 의학 시간은 아니지만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 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도하게 탄수화물 많이 먹었을 때, 그치? 라면이나 빵이나 밥 이런 거 있죠, 흰쌀. 그다음에 비만, 내장 지방이 많이 축적돼 있다. 운동이 부족하니까 뭐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육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밑에 만성염증이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사, 이제 신진대사 이런 말 부르잖아요. 이것이 뭔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이 자체가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인슐린이 적정하게 분비가 되더라도 인슐린이 해야만 하는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이른바 인슐린 저항성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돼서 뭘 가져왔다, 어떤 병을 가져왔대요? 제2형 당뇨병이라는 걸 이렇게 밑에 보면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밑에 인슐린 얘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자, 인슐린은 어디서 분배된다? 아까 위에서 나왔죠?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합성되는 호르몬이래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걸 거야. 일정량씩 분비되다가 음식물을 우리가 섭취해서 혈당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건 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사람, 뒤에 문제 풀어봤죠? 정상적인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하면 당연히 포도당이 우리 체내에 축적이 되고, 혈중의 포도당, 이른바 혈당도 농도가 높아지겠지, 그치? 탄수화물을 먹거나 하면. 자, 다량 분비가 된대요, 인슐린도. 우리가 섭취한 당에 맞게 다량 분비가 돼서. 그리고 혈중의 포도당이, 자, 이제 오른쪽에 밑줄을 또 한 번만 거볼게요. 근육 등의 말초조직에만 밑줄을 한번 거보시면, 이건 좀 대도 짧습니다. 말초조직, 이제 우리가 위에서 말초신경 이렇게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치? 이게 이제 반대말인데,
우리 인체의 가장 중심은 장기, 그러니까 장기, 중심 장기가 뭐냐면 심장이나 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의 반대말인 거예요. 약간 말초 하면 그 말초 자체가 저 끝이야, 끝자락. 우리 몸에 이 이제 뭐랄까 에너지가 순환하고 있을 때 그때 가장 끝에서 조금 소홀할 수 있는, 그래서 인체의 중심 장기, 심장과 뇌의 개념의 반대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말초 조직이고, 자 뭐가 있냐면 말초 근육도 말초 조직이고요. 지방, 그 다음에 피부, 우리가 스킨하는 피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말초 신경, 그 다음에 혈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초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심이 되는 장기, 심장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간 이런 것들 맞지? 위, 그 다음에 아까 뇌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말초 조직의 세포로 밑에 보면 원활하게 유입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혈중의 포도당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생겨나게 날 텐데, 근데 그때 그 포도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초 조직의 세포로 해야 돼? 그 포도당이 정상 공급돼야 돼. 유입돼야 돼. 그쵸?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포도당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조직이에요. 우리 근육이나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정상이죠. 그쵸?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하여 우리의 이른바 지방, 근육, 마치 아까 피부, 혈관 이런 모든 세포의 에너지의 근원으로 사용되도록 도와야 한다. 누가 돕는 거예요? 인슐린이 이른바 이 포도당이 우리의 말초 조직에 잘 유입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나 봐요. 그렇죠? 아울러는 약간 덧붙이는 거예요. 정상 범위보다 혈당의 농도가 높아서 남는 포도당이 생기겠지. 과다 섭취 아까 우리 그렇죠? 좀 별로 안 좋은 거잖아. 간이나 근육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상적인 우리 남아도는 그 포도당을 정상적인 세이브인 거예요. 보관하는 그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간이나 근육에 보관을 하기도 하고, 뭐의 형태로? 글리코젠의 형태, 뭔지 모르겠으나 남는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에다가 저장해 놓는 거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 조직에서는 그냥 지방의 형태로 변환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조금 약간 내장 지방, 맞지? 좀 너무 과다 섭취하면 이게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형태로 변환돼서 저장이 되도록 돕는다. 누가 돕는다고요? 인슐린이 돕는다. 인슐린 중요하네, 그렇지? 정상적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근육 같은 말초 조직에 이 포도당이 잘 유입되도록 돕는 역할. 그 다음에 남아도는 포도당은 간이나 그 다음에 근육에서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잘 보관해 두는 것도 있고, 지방의 형태로 지방 조직에도 보관이 되고 저장이 되고, 그걸 돕는 게 누구라고요? 린닌, 슐린, 인슐린. 그치? 너무 쉽다. 공복 시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는 글루카곤 등의 호르몬에 의해서 글루카곤이 한번 나오는데요. 뒤에 문제로 있더라고요. 좀 약간 헷갈렸을 거야. 문제가 여기 보면 글루카곤, 그치? 글루카곤의 기능, 글루카곤이 뭔지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글리코젠, 그 다음에 지금 글루카곤, 그치?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자, 공복시입니다. 글루카곤 등의 호르몬, 요런 이제 팁이 될 만한 얘네들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쌤이 글루카곤도, 죄송합니다. 한번, 조금 이렇게 표시만 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녀석들만. 왜냐면 정보가 끝없이 나열이 되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속독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지금처럼 꼼꼼하게 못 볼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표시가 제일 중요하겠죠. 글루카곤이 밑에 보면 등의 호르몬에 의해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이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되거나 그러면 공복일 때는 섭취하는 포도당이 없으니까 우리 몸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밑에 보면 그동안에 축적됐던 근육이나 그 다음에 지방이나 혹은 여기 지방 얘기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글루코젠이라는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따로 돼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걸 글루카곤이 공복 시에 밑에 보면 분해를 다시 포도당으로 하는 역할을 하네. 그치? 세이브돼 있던 거 다시 꺼내서 우리 몸의 에너지로 사용하려고. 자, 이것을 밑에 보면 분해되거나, 여기까지가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이겠다. 그치? 공복 시에
간이나 이제 밑에 근육에 저장돼 있던 글루코젠의 형태의 포도당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 젖산 등을 재료로 간에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당신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간에서 포도당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네. 그치? 젖산 등을 재료로 해서 간에서 다시 포도당을 합성해내는 당신생이라는 것도 있어서 현우야. 그렇죠? 네, 여기 있는 거 가져가시고. PC방에서 지금 바로 오는 거 맞죠? 자. 네. 자, 그래서 지금 좀 하고 많이 좀 지났어요. 하고 있어요. 포도당이 합성되는 당신생을 통해 혈액으로 포도당이 공급되는데, 자, 끝! 공복시.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딱 2개, 그치? 2개만 기억하면 되겠네.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간이나 근육에 글루코젠으로 저장돼 있던 이 포도당들을 다시 포도당으로 밑에 보면 분해를 하고 공급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젖산 등을 재료로 해서 이른바 간에서는 포도당을 다시 합성해낸대요. 당신생. 그래서 이것을 혈액으로 포도당으로 공급한다. 그러면 얘가 다 글루카곤이 하는 것 같은데, 그치? 글루카곤 등의 호르몬에 의해서 분해되거나 젖산 등을 재료로 간에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당신생을 통해 혈액으로 포도당이 공급된다.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공복시에 관여를 해서 간에서 그 다음에 근육에서 이렇게 밑에 포도당으로 다시 재생산한다는 얘기가 여기까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늘어난 인슐린이 글루코젠을 분해하거나 당신생을 저해하는 기능도 한다. 여기 또 표시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치?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는 인슐린이 늘어나서 오히려 글리코젠 분해나 당신생을 저해하는 기능을 한다. 근데 당신생을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음식물 먹었으니까, 그치? 그리고 글루코젠을 다시 분해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먹었으니까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치? 이미 저장되어 있는 걸 꺼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하고 여기 이제 또 비교를 해요. 인슐린 저항성은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에 비해서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들, 지금까지 공복 때, 그 다음에 다시 음식물을 섭취할 때 인슐린이 관여되는 게 많았잖아. 그치? 근데 이런 기능들이 밑에 보면 원활하지 못한 상태, 한마디로 뭔가 지금 고장 직전인 거예요. 그쵸? 고장 났어. 한마디로. 그치?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다. 그래서 유전자 결함이나 노화 뭐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되지만 특히 비만 환자, 운동 부족 아까 그렇지? 근육이라는 것을 밑에 보면 운동 부족이라는 것을 지방 축적이라는 것을 밑에 보면 인슐린 저항성을 가져오게 만드는 주요 원인들이었다. 여기 아까 우리 봤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서 근육이나 간에 중성지방이 축적될 때 나타나는 중간산물, 근육이나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게 언제였죠? 아까 언제? 과다하게 포도당이 과다하게 들어왔을 때, 만들어졌을 때, 아까 위에서 했었죠. 그렇죠? 포도당이 밑에 보면 혈당의 농도가 높았을 때 그때 축적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때 그 축적이 됐을 때 이렇게 축적될 때 혈중 포도당 혈당이 높았을 때 그때 이게 나타난대요. 이른바 다이아실글리세롤 DAG,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가설이 주목받고 있다. 아직도 가설이래요. 자, 가설 동그라미 한 번만 해주시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완전 그치? 이거는 증명되지 않은 이론. 그래서 쌤이 오른쪽에 ING라고 써놨습니다. 지금도 이 가설은 이제 증명 중, 아직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반박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다 해줄 때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가설이니까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신빙성, 근거는 있으니까 이런 가설이 나왔겠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 DAG 근육이나 간의 중성지방이 축적될 때 나타나는, 그럼 이 축적될 때가 언제냐? 과다 섭취, 혈중 포도당 혈당이 높았을 때, 그때 우리 몸은 인슐린을 밑에 보면 인슐린이 밑에 보면 중성지방, 이 지방을 축적하는데 그런 축적될 때 나타나는
이른바 이 DH가 이 인슐린 저항성의 유발에 어서 오세요. 저기 뭐야 주요 인자라고는 가서 요거 하나 가져가시고 자 그래서 좀 약간 좀 지나긴 했는데 자 말초 조직 인생 끝나가요. 이거 하나만 중요한 게 또 남았으니까 말초 조직에 세포에 접근한 인슐린은 자 말초 조직에 접근하는 거 이거 나쁜 거에 좋은 거 당연한 거지 그치?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이유는 이 말초 조직들이 우리 몸의 주요 장기도 뿐만 아니라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근육, 지방, 피부, 신경, 혈관 이런 곳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잖아 그치? 오른쪽의 그림처럼 똑같아요. 인슐린이 이렇게 포도당을 요 근육세포로 맞지? 지방세포로 우리 몸의 말초 조직으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왼쪽에 말초 조직의 세포에 접근한 인슐린은 41쪽 이 인슐린은 세포의 세포막을 우리 말초 조직에 근육이면 근육, 지방이면 지방 맞지? 우리 혈관이면 혈관 이런 모든 세포의 세포막을 관통해 있는 구조를 띠고 있는 단백질 인슐린 수용체라는 곳에서 수용체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애들인데 세포막 바깥쪽 부위와 잘 결합한다. 오른쪽의 그림이 요거예요. 얘가 인슐린 수용체야. 이렇게 뭐 요런 모양을 하고 있다 치면 요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끝부분 어디 갔지? 네, 세포막의 바깥쪽 부위와 잘 결합을 한대요. 단백질이면서 인슐린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슐린 수용체에 그 세포막 바깥쪽에서 이렇게 세포막의 근육세포나 지방세포의 바깥쪽에서 그리고 이렇게 바깥 끝부분에서 얘네들을 잘 결합시키게 만들어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 결합은 인슐린 수용체의 세포막 안쪽 부위의 입체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 안쪽 구조가 뭐 밑에 더 들어왔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적이라서 그 안쪽 부위의 입체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변환된 그 부위에다가 1, 2, 3 세포 내 단백질 중 하나인 IRS1이 결합을 하고 1번 이 1번 그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인슐린 이 포도당을 우리 몸의 말초 조직에 잘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중에서 세포의 세포막을 관통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 인슐린 수용체가 먼저 끝에서 받아들여서 잘 결합시키게 만든 다음에 밑에 보면 변화가 그 안쪽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그 변화된 그 인슐린 수용체 안쪽의 부위에서 1번 세포 내 단백질 중에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 중에 하나 IRS1이라는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2번 또 다른 세포 내 단백질 또 다른 단백질 PI3K 요것을 활성화하고 2번 단계예요. 그렇죠? 뭔진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반응을 이어내서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혈중 포도당이 세포 내부로 유입되려면 세포 내부에 내에 있던 포도당 수송체 단백질이라 불리는 이른바 요 모양 그치? 이렇게 GLUT4 요런 녀석들이 활성화된 후 세포막을 관통해서 세포 안팎을 연결하는 이른바 이렇게 통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세포의 밖, 세포의 안 이 세포는 우리 몸의 근육, 지방 맞지? 그 다음에 나중에 혈관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활성화돼야만 이게 활성화된 거죠. 얘 지금 닫혀있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그쵸? 막혀있죠. 흡수가 막혀있고 얘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이 단계를 거치면 활성화가 되나봐. 그러니까 아까 위에 이렇게 PI3K 단백질까지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된 이게 얘가 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 끝에서 결합을 해서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이 세포 안에서 입체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변화된 구조에서 단백질 첫 번째 IRS1이 활성화돼야 되고 활성화되면 또 다른 단백질 PI3K가 활성화돼야 되고 얘까지 활성화되면 이른바 GLUT4 이른바 이 녀석 포도당 수송체 단백질마저도
활성화시켜서 이른바 잘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포도당이 인슐린과 함께 밑에 보면 정상적으로 이 세포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이렇게 닫혀 있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잘 흡수도 안 되고 이제 밑에 보면 축적만 되고, 그렇지? 정상적으로 꺼내 써야 되는데 꺼내질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이러한 과정은 세포 내부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DAG, 아까 위에서 했습니다. 다이아실 글리세롤, 이른바 우리의 말초 조직 근육이나 혹은 간에 중성지방이 축적될 때 왜 축적이 되죠? 과다 섭취했으니까. 우리 몸의 포도당이 혈중에서 혈액 안에서 혈당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게 너무 과다하게 섭취될 때는 아까 뭐 했지? 근육이나 간에다가 축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방으로 축적이 되거나 축적이 되죠. 축적은 안 좋은 말이네, 그치? 과다 섭취했으니까. 그때 중간산물 이 DAG가 이른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2형 당뇨병을 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비만, 내장지방,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운동 부족, 근육 부족, 만성염증. 그래서 이 DAG가 세포 내부에 다량으로 존재해 있다가 PKC는 뭐였냐? 아까 PKC는 뭐였었죠? 갑자기 PKC는 뭐였냐? PKC가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아미노산의 한 종류 세린에 인산기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인산화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단백질을 활성화하게 만드는 효소, 도와주는 게 효소거든요, 맞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면 이 DAG가 나쁜 거죠, 당연히. 여기 밑에 다이아실 글리세롤 위에서 말한 거, 이 PKC라는 효소를 과발현, 너무 많이 나오게끔 유발한대요. 그럼 너무 과발현이라는 말도 또 아마 안 좋은 얘기 같죠? 그래서 밑에 본래 PKC는 아까 위에 첫 번째 인슐린 수용체가 첫 번째로 인슐린을 받아들였을 때 활성화된 단백질, 이른바 첫 번째 단백질 IRS1, 이것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는 부위에 세린이라는, 아까 위에 세린이죠, 아미노산 가지고 있음에도 그 활성화에 관여하지 못하는 녀석인 것 같고요. 효소인데 효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만 과발현됐다면 일부 이 아까 단백질에서 세린의 인산화를 통해 그 입체 구조만 변환시켜서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만들더라. 한마디로 이 첫 번째 단계 있죠? IRS1의 단백질이 활성화되는데 방해를 한 녀석. 그러면 아까 이게 이거예요. 요거 GLUT4를 이렇게 닿게 만드는 역할을 하나 봐요. 그래서 위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인슐린 결국 F2올 결국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하더라도 세포막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활성화된 GLUT4들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를 이른바 이렇게 닫혀진 녀석들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활성화된 녀석들이 별로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다가 이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을 점차 강화시켜서 2형 당뇨병, 그다음 나중에 A형 당뇨병도 있고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는 이제 약간 한편 했으니까 화제 전환 마지막으로 인슐린이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나 당 신생을 저해하는 이 작용은 원래 정상적인 작용이에요. 그쵸? 인슐린이 간에서 글리코젠을 분해하거나 당 신생을 저해하게 된다라는 말은 다시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무조건 우리 몸의 대사에 정상 작용하는 건데 그때 이 글루코카이네스 효소라는 것이 조절을 하는데 이 E형 당뇨병은 이 효소의 활성도가 별로 낮아서 떨어져서 인슐린의 작용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되고 E형 당뇨병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쌤이 여기다 써놓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당뇨병의 초기는 인슐린이 많아져요. 인슐린이 많아져서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속되면서 인슐린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지, 그치? 지금 나 초기 당뇨병이야. 그러면은 혈중의 당이 포도당이 높아서 혈당이 높아서 이른바 인슐린이 분해하고
흡수하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축적되거나 분해되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인슐린 분비량이 오래 지속되면 줄어들지만 초기에는 아주 원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이 오히려 더 많이 분비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늘어난 인슐린이 지방세포로의 지방 축적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기 때문에 초창기 당뇨병 때 인슐린이 더 많이 이제 강제적으로 주입되거나 하게 되면 그 인슐린이 오히려 포도당들을 이른바 지방으로 과도하게 더 축적하게 만드는 요인도 되더라. 결국에는 악순환이죠, 그렇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더 강화해서 이른바 아까 위에 원인이 이랬잖아요. 저항성의 원인이 이렇게 비만이나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그 축적된 지방을 분해도 못하고 계속 이제 악순환을 만드는 건데 그걸 더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요걸 좀 기억해 주시고 인슐린이 무조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초창기에는 이렇게 인슐린의 분비량이 오히려 정상인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어제 최상위 반은 요걸 못했고 부도체, 반도체 요것만 설명한 이게 좀 중요하다 좀 어렵다 보니까 자, 오른쪽에 문제만 맞춰보고 1번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자. 자, 밑에 선생님이 뭐 써놨긴 했는데요. 과발현된 PKC 마지막에 했던 건데요. 세린의 어떤 작업을 해서 IRS1을 활성화하는 것일까? 활성화? 얘를 활성화한다고 과발현되면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얘를 결합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밑에 1번은 뭐 사실 확인인 것 같고요. 1번에 3번.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윗글을 읽고 이해하네요. 완전 1번 쓴 사람 있잖아요. 쌤도 맨 처음에 1번 완전 했는데 야, 교묘하더라고. 그치? 요거 지금 바뀌었죠? PKC는 단백질을 포함한 인산기에 세린을 결합시켜.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 요거를 바꿔놨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바꾸면 당연히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쵸? 원래 있었던 거에 단백질을 포함한 맞지? 이거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게 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개가 좀 위치가 바뀌었고요. 세포막 인슐린 수용체에 어디에 결합한다고 했죠? 바깥쪽 맞지? 아까 끝쪽에서 결합해서 들어가죠. 그쵸? 안쪽 이게 틀렸을 거고요. 답은 이제 3번이 맞죠? 저항성이 나타난 초기 환자에게 주사로 강제로 인슐린을 공급하면 오히려 초반에는 인슐린이 더 정상인보다 다량으로 분비가 되는데 그것이 또 악순환이 돼서 더 막 지방으로 축적이 돼서 뭐 비만이 심해지고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도 더 심해지고 당뇨병도 더 심해질 수 있겠죠. 3번은 맞는 말이죠. 인슐린 저항성을 지니지 않은 건강한 사람은 혈당 농도가 안 높아지나요? 혈당이 안 높아지나? 아니요, 똑같아요. 그쵸?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쵸? 이거 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말초 조직의 세포에서는 간에서 생성된 포도당도 있고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유입된 포도당도 있고, 그치? 우리 몸에 저장된 포도당,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직수입, 맞지? 바로 음식물 섭취해서 들어온 것도 있겠죠. 이건 뭐 틀렸죠? 아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축적된 걸 쓰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3번 문제. 자, 맞는 것만 고르는 거예요. 그쵸?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는 환자들에게서만 관찰할 수 있는 현상.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이거는 안 배운 거거든요. 아예 인슐린이 공급이 지금 안 되는 거야. 이걸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자, 요거가 진짜 제1형 당뇨병이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흔한 제일 진짜 심각한 그 당뇨병이 있죠. 그쵸? 인슐린이 아예 공급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밑에 보면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치? 우리 몸에 적절하게 아까처럼 수용체에 결합해서 우리 몸의 말초 조직으로 에너지원으로 공급되고 사용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슐린 자체가 없으니까. 그치? 마음대로 떠다니는 거죠. 자, 1번은 그래서 기억은 안 돼요. 혹시 기억 니은 없구나. 보기는 없었구나.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이죠?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정상보다 더 많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그 더 많이 분비된 것들이 밑에 보면 정상적으로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 정상적인 축적도 방해하거나 분해도 방해하거나 일단은 관찰할 수 있는 현상 정상치보다 더 많이 분비되는 건 이상이 징후죠. 그쵸? 니은은 될 것 같고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못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틀렸고요. 나타나긴 하는데 그 량이 별로 없어요. 닫혀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치? 아까 그림에서
얘네들도 많아지고 얘네들은 별로 줄어들고, 그치? 아예 없다는 말도 안 되고요. 둘 다 많다라는 말도 좀 말이 안 되고요, 그쵸? 둘 다 틀린 것 같고요. 글루코카이네스 효소가 활성됨에 따라 혈당 조절과 관련한 글루카곤의 기능이 오히려 더 작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글루카곤이 뭐 하는 역할을 했냐면 여기에서, 그쵸? 호르몬이고요. 이 이름은 글루카곤은 원래 저장해놨던 걸 다시 분해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공복 시 주로, 그치? 그래서 밑에 혈당 조절과 관련한 맞아요.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호르몬이. 그리고 이 글루카곤의 기능이 효소가 얘가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얘가 작용을 해서 더 분해를 많이 해서 포도당으로 공급을 해주겠죠. 답은 그래서 틀린 거는 빼면 니은밖에 안 나오고 2번 마지막 밑에 있는 거 봐봐. 혈중의 포도당이 세포 내부로 원활하게 유입되려면 수용체가 일단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쵸? 아까 그 세 단계 기억나시죠? 그쵸? 단백질, IRS 어쩌고저쩌고 맞지? 먼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백질 또 활성화되고 세 번째 마지막에 GULT 맞지? 얘까지 이렇게 잘 작업이 되면 자 세포막을 관통하도록 유도하는 요 PI3K 두 번째 단계였죠? 이 단백질의 작업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중에 오른쪽에 나오는 GULT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했었죠. 그쵸? 아마 간은 얘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다량으로 이 나쁜 다이아글리실 어쩌고저쩌고 우리 몸에 너무 많이 축적이 됐을 때 그때 같이 만들어지는 중간산물이라고 했죠. 그쵸? 약간의 독소의 독소, 그치? 너무 많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축적되다 보니까 얘가 다량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 함에 따라 세포 안팎의 연결 구조가 형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밑에 보면 처음에 만들어진 단백질 있죠. 수용체가 받아들였을 때 활성화됐던 단백질 IRS1들의 입체 구조가 세린의 인산화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세포 안팎의 연결 구조가 아까 여기서 했던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활성화된 IRS1이 얘를 활성화하고 얘를 활성화시키는데 요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얘가 과발현을 유발하고 또 밑에 보면 얘랑 결합하는 부위에 세린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부 IRS1에서 세린의 인산화를 통해서 그 입체 구조만 변화시켜서 인슐린 수용체의 결합도 못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니까 얘가 변화하고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게 그냥 이거 또 사실 확인이었는데요.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사실 확인. 그다음에 얘는 좀 안 나온 정보까지 이제 추론을 해야 됐고 얘도 사실 확인. 거의 사실 확인의 문제. 답은 4번에도 4번일 것 같아요. 어휘 문제가 없지만 자 잠깐만요.